이탈리아 축구의 전성기에도 프란체스코 톨토는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인물도 가장 찬사를 받은 스타도 아니었다. 그러나 압박이 다른 이들을 짓눌렀을 때 그는 골문 사이에 홀로 서서 침착하고 흔들림 없이 버텼다. 유럽 선수권 결승전, 가득 찬 경기장, 수백만 명의 시선 속에서 톨토는 조용한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고 박수를 요구하지 않은 채 한 나라의 희망을 짊어진 골키퍼가 되었다. 하지만 그 차분한 외면 뒤에는, 깨끗한 장갑과 영웅적인 선방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했다. 닫힌 문들, 속삭여진 의심, 침묵 속에 삼켜진 굴욕, 그리고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53세가 된 프란체스코 톨토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증오했던 5명의 남자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은퇴 후 여러 해 동안 프란체스코 톨토는 자신의 커리어 중 일부 장면들을 다시 꺼내보는 일을 피했다. 기자들이 갈등이나 실망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는 예의 바른 미소와 신중하게 고른 말로 답했다. 하지만 시간은 침묵을 풀어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오래된 영상과 익숙한 질문들에 이끌린 어느 성찰의 순간, 톨토는 트로피와 박수로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는 어떤 이름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누가 자신을 가장 깊이 상처 입혔는지 묻자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이렇게 답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하는 일을 멈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고백의 시작을 알렸다. 5번 마르코 마테라치, 마르초 마테라치. 프란체스코 톨되게 마르코 마테라치라는 이름은 노골적인 증오나 폭발적인 말다툼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것은 더 차갑고 더 조용하며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상징한다. 2000년대 초반 인테르의 라커룸 안에서 경쟁은 냉혹했지만 톨토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압박이 극에 달했을 때 지켜줘야 할 존중, 충성심, 그리고 연대감이었다. 톨토의 눈에 마테라치는 바로 그러한 가치들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체현한 인물이었다. 시즌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톨토는 변화를 감지했다. 훈련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그가 방에 들어서면 대화는 갑자기 끊겼다. 예기치 않게 벤치에 앉게 된 어느 날 이후 그는 터널을 지나가던 중 마테라치가 몸을 숙여 거의 무심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회상한다. 이게 현대 축구야. 적응하든가 아니면 사라지든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도발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다. 그 차분한 수용은 깊숙이 파고들었다. 톨되게 고통은 자리를 잃는 데 있지 않았다. 팀 동료가 자신의 몰락으로부터 조용히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었다. 그 순간 신뢰는 의심으로 바뀌었고 라커룸은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배신이 항상 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이들로부터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톨토가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을까. 4번 가브리엘레 그라비나, 가브리엘레 그라비나. 그라운드에서 태어난 갈등들과 달리 가브리엘레 그라비나와 관련된 상처는 먼 곳에서 비롯되었다.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그리고 닫힌 문 뒤에서 내려진 결정들로부터였다. 프란체스코 톨되게 그라비나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서명 하나로 운명을 결정하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커리어의 섬세한 시기 동안 톨토는 수년간의 헌신과 프로의식이 최소한의 정직함은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거리감이었다. 역할과 미래 계획에 대한 협상은 명확함 없이 질질 끌렸다. 일정은 연기되었고 답변은 모호했다. 그러던 어느 아침
톨도는 신문을 펼쳐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정들을 읽게 되었다. 그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말이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낯선 사람처럼 내 미래를 알게 되었다. 대화가 아니라 헤드라인을 통해서였다. 분노를 쏟아낼 논쟁도 좌절을 풀어낼 대면도 없었다. 오직 충성심이 파일과 숫자로 축소된 방들에서는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한다는 깨달음만이 남았다. 그 조용한 배제는 공개적인 해임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보다 앞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같은 방식으로 설명도 존엄도 없이 밀려났는지를 자문하게 만들었다. 절차와 거리감이 지배하는 시스템 속에서 인간적인 존중은 과연 자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 3번 크리스티안 비에리. 크리스티안 비에리는 힘과 자신감의 상징이었고 그의 존재감은 그라운드와 라커룸 모두를 지배하는 스트라이커였다. 그러나 프란체스코 톨도에게 비에리는 결코 치유되지 않은 균열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들의 충돌은 단번에 폭발한 사건이 아니라 자존심과 책임감에 뿌리를 둔 서서히 타오르는 긴장이었다. 특히 격렬했던 한더비 경기에서 톨도는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라고 반복해서 외쳤지만 그의 지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공은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라크룸에서는 좌절감이 터져나왔다. 톨도의 회상에 따르면 그는 지원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그때 비에리는 그를 향해 돌아서며 날카롭게 이렇게 말했다. 넌 골을 막는 데나 신경 써. 나는 골을 넣는 데 집중할 테니까. 방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그 말은 소리치듯 뱉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판결처럼 내려앉았다. 골키퍼에게 책임은 늘 가까이 있지만 그 문장은 선을 분명히 그었다. 실점은 오로지 그의 짐이라는 선이었다. 그날 이후 톨도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 소통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고 신뢰는 무너졌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개념은 개인적인 자존심으로 대체되었다. 승리조차도 공허하게 느껴졌고 당열은 사라졌다. 리더십이란 함께 팀을 이끄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일까? 2번 마르첼로 리피. 마르첼로 리피라는 이름은 즉각적인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전략가이자 승자였고 이탈리아 축구 안에서 그의 권위는 거의 의심받지 않았다. 그러나 프란체스코 톨도에게 리피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직업적 상처의 화신이 되었다. 톨도가 자신을 성숙하고 믿을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강하다고 느끼던 시점에 그의 역할은 아무런 예고 없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훈련은 강도 높게 이어졌고 그의 경기력도 견고했지만 무대 뒤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짧은 비공개 면담에서 톨도는 분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리피는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들은 뒤 수년간 그를 괴롭히게 될 한 문장으로 대화를 끝냈다. 나는 다른 프로필이 필요하다. 설명도 전술적인 정당화도 돌아갈 길도 없었다. 오직 판결만이 남았다. 그 순간부터 기회는 사라졌고 경기들은 흘러갔으며 신뢰는 끝나 있었다. 가장 아팠던 것은 교체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대화 없이 밀려났다는 점이었다. 수년간의 희생을 지워버리는 하나의 꼬리표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쌓아온 한 선수에게 그 거절은 핵심을 찔렀다. 실패가 아니라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인해 신뢰가 제거되었을 때 한 선수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1번 지오반니 트라파토니. 프란체스코 톨도의 목록 맨 위에는 이탈리아 축구에서 막대한 무게를 지닌 이름이 자리하고 있다. 지오반니 트라파토니.
벤치의 전설이자 규율과 위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권위와 연결된 인물이다. 그러나 톨되게 트라파토니는 무엇보다도 가장 깊고 개인적인 상처를 남긴 존재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적은 없었지만 끊임없는 긴장과 말로 드러나지 않은 의심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대표팀과 함께한 결정적인 시기 동안 톨토는 신뢰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모든 실수는 과장되어 보였고 모든 경기력은 의심의 눈초리로 평가받았다. 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트라파토니는 차분하지만 거리감 있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경험은 중요하지만 신뢰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선발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톨토의 이름이 빠져 있었고 메시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해졌다. 신뢰는 사라진 상태였다. 그 순간은 단순히 역할 하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유대를 깨뜨렸다. 톨토는 항의하지도 공개적으로 반발하지도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그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버렸다. 감독에게 의심받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존경하는 전설에게 의심받는 것은 치명적이다. 수년이 지난 뒤에도 그 배제는 그의 기억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최고 수준에서 신뢰가 사라졌을 때 한 선수는 과연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5명의 이름을 나열한 뒤에도 프란체스코 톨토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침묵과 실망, 그리고 트로피보다 존엄이 더 중요했던 순간들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한다. 성공은 고통을 지워주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는 듯하다. 그저 더 잘 숨길 뿐이다. 어떤 상처는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만 다른 상처들은 축구가 무엇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조용히 상기시키는 흔적으로 남는다. 뒤돌아보며 톨토는 증오가 자신의 커리어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회복력을 형성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 하나의 질문이 공기 속에 남는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들의 무대 뒤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진실이 말해지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을까?